신차 운용 리스를 할 때 사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초기 비용에 관한 것들, 개월수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뭐 잔존가치, 인수할지, 반납할지 여러분들이 리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키워드들을 알고 그에 맞는 플랜을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제 리스 가이드라는 영상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리스 플랜에 대해서 감이 잡히신 분들,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계약을 최종 체결할 그런 견적을 알아보고 또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또 제가 견적서 비교하는 방법도 이미 알려드렸었고,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았었을 때 운용 리스는 따로 그 견적서에 금리가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리스 금리 계산기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숫자만 넣으면은 10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견적서가 몇 프로의 금리인지 바로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리스를 할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구성 플랜으로 저렴하게 좀 싸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견적서를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견적 비교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담당자, 이런 금융사의 장점, 단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견적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제가 그래서 이런 리스 가이드 영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금융사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어떤 리스 플랜, 그리고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해서 가장 싼 견적을 진행할 수 있는 금융사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금융사를 결정하는 방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금융사를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리스 계약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금융사가 굉장히 많아요. 운용 리스를 진행하는 금융사는 1금융권이 없어요. 뭐뭐 은행이 없어요. 다 뭐뭐 캐피탈, 뭐뭐 카드 이런 2금융권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리스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금융사는 20곳이 넘습니다. 보통은 한 10군데 내외 중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곳으로 선택해가지고 리스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금융사마다의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정말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제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금융사 마다의 어떤 이제 수익률이 다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견적의 금리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싼 금융사가 따로 있고 또 비싼 금융사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자한테 물어봐야겠죠. 지금 내가 견적을 받은 금융사가 제일 싼 곳이냐? 두 번째는 보증금을 넣었었을 때 효과가 또 금융사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요. 가장 싼 A 금융사가 있고 얘보다 조금 비싼 금융사 B가 있어요. 근데 A 금융사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될 텐데 B 금융사가 A보다 조금은 더 비싸지만 보증금을 넣었었을 때 오히려 B가 조금 더 싸지는 이런 금융사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보증금 없이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할 때 가장 싼 금융사가 있고, 내가 반대로 보증금을 넣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싼 금융사가 다르다. 세 번째는 요 잔존 가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잔존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월 납입금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요 잔존 가치를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사마다 이 차종별로 정해진 이 잔존 가치 맥스치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벤츠의 E클래스라고 하면은 어떤 금융사에서는 잔존 가치 맥스치를 56% 이렇게까지 높게 잡아주는 금융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금융사는 막 48% 이렇게밖에 잡아주지 않는 그런 금융사도 있다는 거죠. 월 납입금을 낮추는 그런 견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잔존 가치를 많이 잡아주는 그런 금융사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데, 심사 승인율이 또 금융사마다 다 달라요. 내가 가진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금융사가 있고 또 없는 금융사가 있다. 모든 금융사가 다 리스 승인을 내주진 않는다.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금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견적이 비싸진다라고 했었을 때 1순위에 있는 금융사에서 만약에 내가 심사를 넣었었을 때 거절이 나왔어. 진행이 안 돼. 부결이 나왔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2순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진짜 누구나 다 거의 웬만하면은 승인을 내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얘도 승인 가능성이 있고 얘도 승인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담당자 편하자고
하고 여기로 가버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싼 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싸질 수 있다. 이게 진짜 그 담당자의 역량, 뭐 재량,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가지고 또 장난치는 에이전시 담당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견적을 싸게 받으려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여기로 갈 수 있는데 괜히 엄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복잡한 게 이게 또 매달 틀려져요. 계속 그렇게 금융사마다 컨셉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달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그런 금융사가 생기기 마련이고, 어떤 달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우리가 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웬만한 사람들 다 심사를 열어줄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달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 금융사 비교를 꼼꼼하게 해봐야 된다. 그달 베스트 금융사가 틀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빨리 말씀드리면은 이 금융사마다 이 초기 비용 최대치가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리스 할 때 보증금을 정말 끝까지 넣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금리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내가 인수할 때까지의 총구매 비용, 이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금융사는 이 차량가 대비 최대 보증금 40%까지만 받아주는 금융사가 있고, 50%까지 받아주는 금융사가 있고, 60%까지 받아주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초기 비용을 많이 넣어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50%까지밖에 안 된대. 그러면 그 담당자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왜? 60%까지 넣을 수 있는 금융사도 있거든요. 금융사가 굉장히 다양한 컨셉이 많다.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게 또 아닐 수 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연간 키로수, 페널티, 보통 리스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키로 설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나는 키로수가 많고 리스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차를 나는 반납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2만 키로 설정을 하면은 안 되시는 분들, 1년에 3만, 4만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연간 키로수를 높이 잡아주는 금융사로 진행을 하셔야겠죠. 보통 리스 같은 경우는 1년에 최대 4만까지 잡아주는 금융사가 간혹 있고, 그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담당자라고 하면은 1년에 3만이 최대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견적 비교할 때 다양한 좀 담당자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키로수가 오버될 때 이 페널티, 뭐 1kg당 250원, 300원, 350원 금융사마다 다 책정하는 페널티 금액이 틀리다. 내가 반납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또 요게 나한테 좀 이로운 그런 금융사를 선택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 리스를 하다가 은근히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중간에 차를 승계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계약할 때는 48개월, 60개월 동안 잘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리스 계약을 진행을 하지만, 중간에 사람 마음이 또 차를 바꾸고 싶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은 조금 더 비싼 차로 바꾸고 싶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차를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계약 기간 내내 플랜에 맞게 잘 타면은 이로운 점도 있겠지만, 중간에 해지를 했었을 때 페널티가 상당한 게 리스의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융사마다 이 해지 페널티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금융사는 페널티가 좀 싸고, 어떤 금융사는 페널티가 굉장히 비싸고, 이러한 부분까지 과연 생각하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 경험상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해지 페널티 같은 것도 내가 진행하려는 금융사가 적정한 금융사인가, 너무 과하지 않은 금융사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금융사는 이 해지 페널티가 없어요. 담당자가 어떻게 저렇게 하면 이 해지 페널티를 없게끔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담당자가 잘 적용을 안 해주기는 하지만, 해지 페널티가 없으면은 내가 차를 타다가 차를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금융사도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승계 처리 절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차를 내가 판매를 해야 될 때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금융사가 있어요. 내가 중고차 시장에 내 차를 승계를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승계 심사를 넣었는데 이거 처리를 뭐 일주일, 2주일 굉장히 늦게 처리해주는 그런 금융사가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 만약에 승계를 할 여지가 있을 것도 같다라고 그러면은 처리 절차가 복잡한 금융사는 아무래도 좀 피하면은 좋겠죠. 마지막으로 리스할 때 이 취급 제한 업종이 있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대개는 뭐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유흥 쪽이라든지 뭐 단란주점 이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리스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업종을 아예 안 받아주는 그런 금융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업종이 그런 곳에 해당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그걸 받아주는 금융사 안에서 또 싼 그런 금융사가 어디에 있을지 잘 찾아봐야겠죠. 크게는 한 9가지 정도의 금융사마다의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리스를 하려고 하는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금융사를 잘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담당자, 능력 있는 담당자를 만나서 나한테 가장 이득을 만들어줄 사람을 잘 찾으셔야겠죠. 제휴, 비제휴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차를 판매하는 주체, 예를 들어서 벤츠라고 한다 그러면은